시진핑 주석이 대숙청 이후 다시 군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최고 계급인 상장 2명을 진급 임명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전에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요. 작년에 중국군 내에서는 대숙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24일 장 의사와 류 전리는 당 기율 위반과 뇌물수수 등 중대 비리 혐의로 사실상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또 군설 3.15 평가되던 허웨이 등 중앙군사의 부주석 그리고 мя오와 전 중앙군사의 정치공작부 주임 역시 당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과 군에서 제명됐다고 공식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본격화한 로켓군 반부패 숙청 이후 중국군 장성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으로 공들였던 로켓군에서 내부 기밀 유출과 심각한 부패 문제가 드러났고 이후 관련 책임자들이 연쇄적으로 숙청 대상이 된 것입니다. 로켓군은 중국의 핵전력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이곳에서 발생한 부패와 기밀 유출 의혹은 중국 지도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해야 할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었고 이후 숙청의 범위는 로켓군을 넘어 군 전체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단무기 도입을 총괄하던 리상푸 전 국방장관까지 2024년에 숙청되며 충격을 주기도 했죠. 현재 집계에 따르면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숙청된 중국군 장성만 해도 11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성급 인사만 이 정도라면 영관급과 위관급까지 포함할 경우 수청 규모는 수백 명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시진핑 집권 이후 축출당한 상장만 해도 모두 37명입니다. 최고 계급인데 숙청당한 사람이 37명이고 2022년 10월 이후에 숙청당한 사람은 29명이죠.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50명이 넘는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숙청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보기 어려웠던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 지휘부와 방산 분야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중국군 내부에서는 인사공백과 지휘체계 변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군 숙청으로 군권까지도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당장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보면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중앙군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군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숙청으로 현재 남아있는 인물은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2명뿐인 상황입니다. 나머지 자리들은 공석이 되거나 기존 인사들이 낙마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구성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중국군 지휘부가 대규모 재편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은 군을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수광과 왕강을 모두 상장 승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수광 상장은 1964년생이고 당 20기 중앙기율위 위원으로 장성민 부주석의 직계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군 기율 검사 시스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장성민 현 부주석의 10년 전 인사 패턴과 유사합니다. 왕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급 파일럿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인데요. 현재 중국군의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사령관이 전부 다 공석인데 공군을 제일 첫 번째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중국이 공군을 키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승진으로 상장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3명이 공군 출신입니다. 양지빈, 항성현, 왕강 이렇게 3명이 공군이고 장성민은 로켓군, 둥지는 해군, 장수강은 육군이죠. 현재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당과 군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숙청해놨으며 그 규모는 1976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2년 3연임 이후에는 숙청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불과 6개월 사이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현직위원 3명이 잇따라 낙마했고 국방부장과 외교부장, 농업농촌부장을 비롯해 군 지휘관과 지방지도부, 금융감독기관, 고위 관계자, 국유기업 경영진까지 숙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숙청 대상이 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 국영기업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을 다시 재편하는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 대한 통제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은 약 100만 명의 당원을 징계했는데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약 1억 명에 달하는 당원을 감시하고 기율 위반 여부와 충성도를 점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들은 물론 지방 조직까지 정기적인 감찰과 조사를 받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위 간부들조차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시진핑 주석 개인에 대한 우상화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지난
2018년 개헌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헌법에 명기됐는데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이 헌법에 수록된 사례는 마오쩌둥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신규 공산당원들은 입당 전부터 시진핑 사상을 교육받아야 하고 입당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학습과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국 국영 매체를 분석하는 프로파간다 스코프는 최근 국영 언론에서 시진핑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표현이 다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우거강 선임연구원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시진핑 모두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매우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숙청과 통제도 주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통일 야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연설을 통해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임무이자 전 중화 자녀의 염원이라고 말했으며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가 불가분의 존재를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외교 전문가인 할 브랜즈 존스 호킴스대 교수는 대만 위기가 오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기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태평양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브랜즈 존스 호킴스대 교수는 이달 초에만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3척에 접근,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교통 물량을 감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1, 2년 내에 벌어질 위기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만 동부해역에서도 중국이 병력을 파견해 법집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보통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동부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이곳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장루의 해경 대변인은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항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또 중국 해양경비대는 관할 해역에서 법집행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모양새인데요. 대만 정부는 우리 영해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는 중국 선박을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멈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 내부 재정비와 함께 대만을 향한 해상 압박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우자우실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중국군 해상 배치 현황을 공개하며 제1도련선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군과 해경함정이 110척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며 중국 함정들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배치돼 있었으며 특히 대만 주변 해역과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전력이 집중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 미군과 동맹국 전력이 움직이는 핵심 항로로 평가되는 만큼 국제사회도 이번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군뿐 아니라 해경까지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대만 동부 해역에서 이른바 법집행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오가는 민간 선박에 무선 호출을 시도하거나 항로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사례도 보고됐고 중국은 이를 정상적인 법집행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정부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움직임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의 예야 오이한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의지를 시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전력을 투입하는지, 대응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동맹국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조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중국이 언제든지 해상 통제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대만 해역과 서태평양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